제59회 한국선의교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59회까지 왔어요.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9회 정도 왔으면 제가 저번 회차일 거예요. 58회 정도? 그때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능검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출제 유형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졌어요. 이제 그 유형 같은 것들이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 유형 출제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59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8회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웠다 보니까 59회는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보이긴 해요. 하지만 두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합격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니까 그래도 그 체제가 바뀐 이후에 그러니까 한 10회차 됐네요 벌써. 10회차 넘었네. 10회차 바뀐 이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쉬웠던 편에 속했던 59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1번부터 해설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문제 들어가죠.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역시나 1번 문제는 유물유적 문제잖아요. 딱 봐도 그림에서 굉장히 원시적인 돌이 나왔잖아요. 그럼 왠지 구석기 때 주먹도끼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뗀석기. 그럼 뭐 끝났죠. 요것만 봐도 우리가 구석기인지는 아는데 읽어봅시다. 청주에서 주먹도끼 집게 같은 이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뗀석기가 다수 끝났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구석기입니다. 다만 이제 힌트가 2개 정도밖에 안 줬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심하니까 이 정도는 많이 준 거다라는 거죠. 1번 철제 무기로 정복활동 철기시대죠.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 구석기네요. 2번이 정답. 명도전을 이용해서 중국과 교역했다. 명도전 중국의 화폐인데 철기시대 때 우리나라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반달 돌칼을 사용해서 별 수확하였다. 이거 청동기.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했다. 신석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번 문제 들어갈게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왠지 그림부터 보이잖아요. 왠지 단군왕금 같은데 옆에 봐도 개천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천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무엇을 건국한 단군왕검의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다. 뭐예요? 고조선이죠. 만약에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고조선도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이렇게 나눠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합쳐서 나왔으니까 쉬웠다라는 거죠. 1번 무천. 이거 지금 뭐 우리가 도예인데 이게 지금 고조선 얘기인데 연맹국가 써놨으니까 틀렸고 신성지역인 소도 사만이죠. 그래서 이제 재정 분리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일책시비법. 이것이 부여와 고구려에 있는 거죠. 고구려에도 있어요. 자, 네 번째, 왕 아래 상각. 뭐가 빠졌어요? 상가 다음에 고추가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거잖아요. 상가, 대로, 패자들은 관직이 있었다. 고구려죠. 자, 다섯 번째, 전국 칠흥중. 모르겠다. 이것은 하나인 연과. 요렇게 끊으면 되겠다. 연과 대립할 만큼 강성했던 나라가 고조선이구나. 앞에 건 모르겠는데 뒤에 건 알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지요. 그렇죠? 전국 칠흥 중 하나인 연나라. 요거 이제 중국 얘기니까 몰라도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뒤에서 있는 것만 알아도 되고 모른다고 해도 요 앞에 4개는 확실히 아니니까 5번 찾는 데 무리가 없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는 거죠. 가번. 대야성에서 대야성 나왔어요. 패했을 때 도독인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대야성주였죠. 그런데 이제 대야성주고 대야성주의 아내 고타소죠. 고타소는 김춘추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가 내가 죽기 전까지 백제를 멸망시키리라 라고 다짐을 했던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대야성 전투였어요. 그래서 뺏기게 되죠. 신라가. 김춘추가 말하기는 신이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군설정에서 백제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러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야성 전투 바로 직후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자, 4번. 복신은 복신 일찍이 군사를 거느렸는데 이때 승려 도침 주류성의 근거에서 다 나왔네.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 있던 왕자 부여 풍을 맞이하여 와, 이건 다 나왔네요. 그렇죠? 백제 부흥운동이잖아요. 660년 백제가 멸망한 직후부터 3년 그러니까 이제 만 4년 동안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됐다.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자, 1번 당이 안동도읍을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후 상황이죠. 그러니까 탈락이에요. 자,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였다. 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백제가 멸망했다. 사비성이 함락돼서 백제가 멸망됐으니까 2번이 들어갈 수 있겠죠. 바로 직전 상황. 그렇죠? 자,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통일신라 전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소성, 기벌포. 그래서 675년 매소성 전투, 676년 기벌포 전투가 신라 통일 전투니까 이 이후 상황. 자,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뭐 4세기 때 그렇죠? 4세기 때 광개토 대왕의 얘기네요. 백제와 외 연합군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강전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백강전투는 백제 부흥 운동을 누가 지원했죠? 외가 지원했던 언제 이때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금 어때요? 시작한 거잖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때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 사실이 5번에 나왔다. 그래서 탈락이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 그림은 명나라 때 간행된 소설에 실린 망리지 비도대전. 지금 망리지라고 나오는데 고구려 수상 전시 상황 때 이름 바뀌는 망리지. 그림에서 당나라 태종을 향해서 위협적으로 칼을 날리고 지금 고구려가 당나라와 적대 관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위협하고 있네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가는 영유왕을 시해하고 대망리지가 되어서 권력을 장악한 뒤에 누구를 옹립해요? 보장왕을 옹립하게 되죠. 누구예요? 연개소문입니다. 그렇죠? 영유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보장왕을 옹립했던 연개소문. 자, 지금 가 인물은 연개소문이 연개소문 찾아봅시다.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했던 것이 연개소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면서 군권을 장악했던 연개소문 1번이 정답이죠. 2번 살수에서 살수대첩은 을지문덕이고요. 자, 3번 등주를 선제 공격해서 당군을 격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해 무왕 때 그렇죠? 산둥 그리고 요서 산둥을 공격했죠. 장문휴의 수군을 이용해서 자,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유신이 황산벌에서 계백을 격파하고 사비성을 함락시키죠.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면 고구려 부흥운동이죠. 그래서 건모잠 고현무가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으니까 정답과는 거리가 멀고 연개소문 1번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5번 밑줄곤 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왕 31년이래요. 모르지 우리는. 그렇죠? 7월에 신라가 있었네요.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서 신주를 설치했습니다. 이듬해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 요게 힌트죠. 신라의 폭병이 일어나 더불어 싸웠으나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 요걸 모른다고 하면 지금 요게 지금 신라와 어느 나라와의 전쟁인데 지금 전투인데 자, 지금 신라가 어떻게 신라에 의해서 전사당했던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세기 백제 성왕 때 그러니 지금 왕은 백제 성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모습은 성왕의 마지막 전투였던 지금 뭐 구천에 이르렀다.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7세기 무왕 때입니다.
자, 2번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을 고국 원왕이면 일단 4세기잖아요. 그렇죠. 근초고왕. 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으니 백제 성왕 아닙니까? 그렇죠. 3번이 정답. 북위의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백제왕이잖아요. 그렇죠? 백제왕이 고구려가 지금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했던 계로왕. 자,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라고. 백제에서 불교를 수용했던 왕은 누굽니까? 근초고왕 다음 왕 침류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갑시다. 6번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찾아봅시다. 국가예요. 자, 메타버스 가상의 공간 서랍을 오픈했대요. 가의 수도 경주 신라잖아요. 자, 여기 첨성대 그림 있고 여기 이제 첨성대라고 있고 여왕이 한 분 계신다는 뭐 선덕여왕이겠지. 첨성대의 별자리 찾아보기 보석정에서 인증. 야, 이건 그냥 신라다. 그렇죠? 신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1번 지금 딱 보면 판 갑옷이죠. 거의 뭐 가야에 대해서 출제되는 건 갑옷. 자, 두 번째. 이불명자상 발해 거지요. 석굴암 본전물 여기에 있네요. 3번이 정답이죠. 이건 뭡니까? 금동대학로 백제 거죠. 여기는 고려의 월정사 팔각국중탑. 틀렸죠? 신라 3번.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7번 문제 들어갑시다.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왕을 찾아야죠. 자, 답사기획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힌트가 하나 있어요.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이라고 돼 있죠. 삼국통일을 한 왕이 누구예요? 문무왕이잖아요. 혹시 맞나 찾아보자. 월성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모르죠. 통일 이후에 문무왕이 건설한 성입니다. 동궁과 월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월지 요 연못이잖아요. 문무왕 때 만들었던 거고 가문사지. 왕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 신문왕이 벌써 뭐 힌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들. 그러니까 신문왕의 아버지 문무왕이죠. 그렇죠? 자, 대왕왕.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보면 요게 왕릉이에요. 에? 무슨 바다인데 문무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잖아요. 내가 죽거든 동해에다가 묻어라라고. 그래서 수중릉이에요. 문무왕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무왕을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는 진흥왕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방강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것이 문무왕인데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넘어가봐. 자, 3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그러면 법흥왕이죠. 자,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산품가 원성왕이네요.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축목탑을 선덕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거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이 이건 좀 애매해서 모른다. 그런데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되니까 2번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무왕 외사정 파견은 문무왕 때 했다라는 거죠. 자, 8번 문제 들어갑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장보고가 귀국 후 왕을 아련했대요. 지금 장보고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게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데 있어요. 장보고, 이게 어렵게 나오면 장보고의 활동 혹은 장보고 때 왕 누구였느냐 이 내용의 상황,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시기의 경제 상황, 장보고 나왔다. 귀국 후 왕을 아련, 장보고가 활동하고 있을 때 신라 하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읽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라 하대 장보고의 활동. 그럼 지금 시기는 신라 하대. 풀었어요? 경제 상황. 신라 때 경제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1번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고려 숙종 때 의천이 주장했던 거 고려. 자, 2번 낙랑과 외철을 수출하였다. 이것은 이제 가야 혹은 변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작은 창고가 있었던 고구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 덕대가 나왔어요. 조선 후기 광산이 번성했을 때 CEO. 그렇죠? 덕대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울산을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요거는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울산항, 당항성 이렇게 나오면 신라로 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좀 쉬웠는데 2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1점 줘도 되는데 2점을 줬다라는 것은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파악할 수 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끝났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준 거예요. 발해잖아요, 발해. 온돌유적 2개, 함남, 그러니까 힌트가 2개잖아요. 함남 심포시 오메리에 발견됐는데 유적에는 원래는 함경남도니까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빼고 유적에는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고래의 숫자를 위해서 난방의 효율을 높였다는 시설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디가 고구려의 온돌 양식을 계승하여 발전했다. 지금 뭐 힌트가 3개잖아요.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 발전했다라는 거 발해죠.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구사당 10정. 와, 이건 신라고. 자, 광평성 등의 정치 체제는 후 고구려. 그렇죠? 그래서 후 고구려 왕 밑에 광평성 체제를 두었다라는 거죠. 광친해가 이제 장관이었고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정답.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욕살, 철여근지는 고구려의 그 관직 명이잖아요. 그렇죠? 장수의 직함입니다. 자,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정답은 3번밖에 없다. 너무 쉽죠? 이런 문제는. 이런 건 빨리 풀고 맞춰줘야 돼요. 자, 우리가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는 이것도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가나 다 정도만 놓고 그 다음에 가 1, 2, 3, 4, 5 해서 가, 나, 가나, 다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순서 맞추기인데 3점이에요. 어려운지 쉬운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직관과 상관 어렵다. 그렇죠? 각품의 전식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전식과를 제정했대잖아요. 전식과를 맨 처음에 제정했으니까 시정전식과 고려 경종이잖아요. 자, 역분전을 제정했는데 끝났죠. 그 통일했을 때 이제 공신들이잖아요. 통일에 대한 공신들에게 하사했던 지급했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태조 왕건이 역분전을 지급했다. 자, 쌍기가 의견 과거를 이거 참 과거제예요. 과거제. 그렇죠? 과거제는 언제예요? 고려 광종이지요. 자, 왕이 말하기를 비록 내 몸은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백성에게 치우쳐져 있다. 와, 이거 어려운데? 자, 이에 지방 수령들의 공에 의지해 백성들의 소망에 부합하고자 12목제. 이게 뭐가 어려워요? 지금 보면 요 앞에도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백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12목 지방의 지방관도 파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잖아요. 성종 때잖아요. 그래서 12목의 목사 지방관도 파견했던 성종.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3번, 2번, 4번 있죠. 그러니까 나다 가라. 나다 가라. 그렇죠? 이렇게 그 고려 전기 왕들의 업적을 이렇게 그냥 나열만 해주고 3점짜리를 줬으니까 이런 거 맞춰야 돼요. 이런 게 틀린다 그러면 이제 합격과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3점짜리인데 쉬운 문제는 맞아야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한 정책을 찾아봅시다. 그럼 왕을 찾아야 돼요. 신이 싸움에 진 이유는 적들의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가 없다. 새로운 부대 창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병, 보병, 뭐 승병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의 의견대로 별무반을 창설. 너무 쉽다. 그렇죠? 누구예요? 윤관이 패배한 다음에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고려 숙종이죠. 숙종에게 건의하죠. 그래서 별무반을 만들어야 된다. 여진 애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만들었어요. 숙종 때입니다. 그렇죠? 숙종 때. 자, 그럼 왕이 추진한 정책, 천수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이건 모르겠죠. 태조 때 씁니다. 고려 왕건. 모르면 그냥 냅두세요. 관악을 진흥하고자 양연고, 이건 관악진흥책이잖아요. 고려 예종 때입니다. 자,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 해동중보 이런 것들을 발행한 숙종 때죠.
활구, 은병 이런 것들. 그렇죠? 자, 3번이 숙종 때 정답.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광종.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했대요. 자, 여기까지 하면 충렬왕이 될 수가 있지만 유학교육을 장려했대요.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만들었다. 충렬왕 또 국민왕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에 개칭하고라고 했으니까 충렬왕이 맞겠죠. 만약에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국민왕이 맞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몇 번? 2번 숙종을 찾는 거니까 3번 체크해놓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12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12번.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가번. 이자겸과 척준경이 이자겸은 아닌데 왕을 위협해서 왕 남궁을 거처를 옮기게 하고 안부림 채탁 등 17명을 죽였다. 이 외에도 죽인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다. 이자겸은 아니죠. 그래서 인종 때 있었어요. 1126년. 자, 이의병과 이고가 정중부를 따라가 몰래 말하기를 자, 오늘날 문신들이 득이양양해서 안 된다. 얘들 다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고달프니 이것을 어떻게 참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난을 일으키자. 이것이 무신정변이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김부식이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자겸의 난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왔던 게 뭐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바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김부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묘청 그 서경파가 진압당하면서 어떤 거 숙문 천무 현상이 팽배해지고 그렇죠? 그러니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렇죠? 1번이 정답. 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향을 제거했다. 강조의 정변이에요. 이 강조의 정변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단 말이죠. 거란이 침입했을 때는 훨씬 이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 망이망소이가 공주명학소에서 본교했다. 여러분 망이망소이 하면 공주명학소의 난이잖아요. 공주명학소의 난은 언제 있었죠? 무신정권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서희가 외교당판을 벌여서 강동육주를 확보해 이건 거란의 1차 침입인데 지금 2차도 안 되는데 1차가 어떻게 되겠어? 1차는 훨씬 이전 상황이죠? 틀렸고. 자, 최충원이 봉사십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했다. 최충원 역시 무신집권기 이후에 최씨 정권이 들어오죠. 최씨 무신정권.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봉사십조를 올려서 개혁을 하자라고 했으나 자신도 안 지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들어갈 수 있다. 1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밑줄군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걸 찾아 1점이에요. 자, 얼마 전에 왕께서 기철과 그 일당들을 다 숙청했다. 자, 나도 들었네. 정동행성 이문서도 폐지했다라는 거죠. 국민왕이죠. 그래서 반원정책. 경기에 관하여 과전법을 시행했다. 과전법.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을 건국하기 바로 1년 전인 1391년에 시행했던 거죠. 공양왕 때. 정지가 관음포에서 승률권을 모르겠다. 그렇죠. 자, 이것은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우리가 우왕 때 진포대첩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진포대첩 이후에 있었던 전쟁이 관음포 전쟁이에요. 아무튼 관음포 전투는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빼놓고 넘어갈 수 있다. 국정총괄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된 것은 이것은 언제요? 최씨 무신정권 때. 자, 네 번째,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것이 공민왕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 자, 만권당이 설립돼서 원과 고려의 학자가 교육, 그러니까 이제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만권당은 누가 만듭니까? 충선왕이 만들어요. 그런데 왕은 충수광 때. 그래서 충수광 때 충선왕이 연경에 설립을 했다. 만권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왕에 대한 문제는 4번이 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14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14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그럼 가가 우리 민족은 아닌가 봐요. 자, 보자. 현종 2년에 어디에 군주가 국가인가 보네. 어디에 왕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정벌하러 왔대요. 고려에 침략한 그 외적 있지요. 그렇죠? 자, 왕이 남쪽으로 피난했는데 왕까지 피난을 했어요. 어떤 나라 군대는 여전히 송악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고, 이 현종이 여러 신하와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바람을 담아 대장경, 그러니까 현종 때 초조대장경을 새기잖아요.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현종 때 초조대장경은 어디 대비예요? 거란 대비죠. 그렇죠? 그래서 거란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거죠. 거란은 당시에는 요라고 자신들이 나라 이름을 붙였지만 금방 무너지고 다시 거란으로 돌아가죠. 아무튼 거란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처인성에서 살리타 몽골이 침입이죠. 몽골의 2차 침입. 박이를 발견해서 근거지를 도반, 이건 쓰시마섬. 그래서 왜구. 그렇죠? 왜구. 자,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성을 축조하였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나성과 천리장성은 언제 축조해요?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거란이 또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축조를 하는 거죠. 3번이 옳은 거고,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관 보수, 사수, 살수 언제예요? 임진왜란 때. 그렇죠? 왜구가 아니고 왜. 그렇죠? 일본에 대한 대비. 왜구와 왜는 틀린 거죠. 근데 뭐 같다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틀린 거예요, 확실하게. 왜는 일본을 지칭하고 있고, 왜구는 일본의 해적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틀려요, 엄연히. 자, 강화도로 도읍으로 옮겨 장기항전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죠. 강화도로 피난 가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죠? 몽골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란 대비, 거란과 관련 있는 거는 3번이 있다. 3번이 정답이지요. 자, 1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5번. 가에 들어갈 사진 자료로 적절한 것. 뭐야, 너무 쉽다.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상감청자잖아요. 청자상감 운항문이 매병.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땡땡 시대에 만들어진 언제요? 고려네. 사진첩을 개최합니다. 이렇게 수월 관음도 이렇게 있는데 불화지요. 불화. 그래서 이제 그 비단에 채색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고려 시대 문화재를 찾아라랑 똑같은 거예요. 1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영가 7년병 금동열의 입상이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두 번째 서산마의 삼존불이죠. 그래서 백제의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틀렸고. 자,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죠. 신라 거잖아요. 그렇죠?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전탑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요거죠. 지금 주심포 양식의 배울림, 요렇게 기둥 요렇게 되어 있는, 그렇죠? 고려 시대입니다. 4번이 정답. 자, 5번.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단층으로 되어 있는 조선 후기에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이죠. 그래서 목조로 된 가장 오래된 5층 탑이다. 뭐 이렇게 5층 탑이 아니고 건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고려 거를 찾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1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6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예요.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 그래서 앞잡다면 제추의 기구. 도병마사 아니면 식목도감입니다. 고려 후기의 도평의사사. 에이, 찾았다. 도병마사죠. 이 도병마사가 임시회의 기구였는데 우리가 원간섭기 들어가면서 도평의사사로 바뀌고 상설기구화되면서 최고 권력기구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학기구는 뭐예요? 도병마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주관하였다. 춘추관이고요.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의논했다. 도병마사지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식목도감은 뭡니까? 식목도감. 식목도감은 법이나 규칙, 의례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것이고,
자, 화폐와 국식의 출납과 회계 요거 3, 4죠. 고려시대니까. 좌사정, 우사정의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요건 발해인데요. 발해의 정당성을 중인의 지의 신 부라고 해서 좌사정, 우사정이 이렇게 있고 정당성 밑에 좌우 이원적인 통치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발해예요. 자, 5번 최후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인사행정을 처리했다라고 되는데 정방이죠. 이 정방이 인사권을 문무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데 공민왕 때 이거 폐지하면서 왕으로 귀속시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방을 나타내고 있고 도병마사에 대한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인후는 모르겠는데 누군지. 처음 이름은 홀랄대였다. 왠지 우리나라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국공주의 검령구였는데 검령구? 제국공주? 검령구는 중국말로 중국 얘기네. 사적으로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봤으면 이제 좀 느낌이 와야죠. 그렇죠? 제국공주를 따라와서 중랑장에 임명되었고 왕이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해서 홀랄대가 대장군 인공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친한 사이니 그대의 성을 빌면 어떻겠소? 라고 해서 인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우는 엄청나게 사치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제국 대장공주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검령구는 이제 제국 대장공주를 따라왔던 뭐라고 그럴까? 공주의 궁인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대장공주니까 원나라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비가 되는 거죠. 언제예요? 원간섭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국공주는 충렬왕의 비입니다. 그래서 고려 원간섭기 때를 나타내고 있어요. 시기는 원간섭기. 자, 그리고 이제 검령구라는 단어는 한 두어 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이거 원간섭기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1번 최충이 구지학당을 설립했다. 이거는 고려 전기잖아요. 문종 때 사기 번성하는 구지학당. 자,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 태조 왕건이 만들죠. 그래서 이 흑창이 아니고 의창이라고 하면 성종으로 바뀌어야지 답이. 자,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어떤 왕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려 전기라는 건 알아요. 의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천의 형 누구예요? 숙종 때 얘기입니다. 자,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해방을 도모했던 원간섭기 이전 상황. 그렇죠? 그래서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잖아요. 그러니까 사노비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입니까? 무신 집권기. 그렇죠? 정확하게는 최씨무신 집권기, 최충원이 집권하고 있을 때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했던 원간섭기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8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역사서. 역사서 나오면 몸이 일단 경직되죠. 어려우니까. 자, 옳은 것. 그런데 1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이 힌트야,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렵다 싶다를 여기서 나타내니까 1점이면 쉬운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곳은 경상북도 군위구에 위치한 인각사로 승려 이련이 마지막 여생. 이련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 삼국유사밖에 없잖아요. 그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 등을 수록한 역사서 삼국유사를 저술했다. 자, 1번 편년체요? 연도별 편찬입니까? 아니에요. 일단 연도별 편찬이라고 하면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이 있고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인데 우리가 좀 생소하죠. 기사본말체는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나눠서 편찬한 형식을 기사본말체. 아무튼 아니에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삼국유사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할 때 단군 이야기라고 맨 처음에 나올 때 삼국유사를 공부하니까. 자, 2번이 정답.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발해고지요. 유득공의 발해고.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었다. 해동고승전 각훈의. 자,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서사시. 지금 고조선이 아니고 고구려 시조예요. 서사시, 대서사시다. 그래서 시조처럼 막 만들었던 동명왕편 이규보.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삼국유사 2번. 자, 19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얼마 전 임금님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 신문고, 여러분 신문고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죠. 신문고를 만들었다 태종, 신문고를 부활시켰다 영조. 설치하라고 명하셨대요. 그러면 태종인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문화부를 없애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문화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라는 거죠. 사간원, 간쟁기구인데 왕의 직속기구로 만들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조선 태종. 자, 1번 명예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이 설치되었다. 와, 이거 어렵죠. 그렇죠? 이거는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라고요. 조선 후기에 숙종 때 설치합니다. 백과사전유 의서인 의방유치 의학대 백과사전 세종대왕이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육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라는 거죠. 태종과 세조 때니까 맞을 수 있죠. 3번. 3번이 정답이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어떻게 편찬하기 시작했어요. 완성 반포했으니까 성종.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간행되었다. 영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했으면 이걸 안 읽고 그러면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데 틀릴 수가 없죠. 우리가 시험장 가면 이 정도 되면 조선 전기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조선 전기인데 조선 후기 나오면 안 되잖아. 그리고 뒤에 거를 또 읽어봤으면 당연히 태종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네요. 자, 밑줄근 이 사건 이후의 사실. 이 작품은 두만간 유엔에게 여진을 정벌하고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죠. 세종 때 김종서. 시조로 장수로서 호방한 기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 한명회 등이 주도한 어떤 사건으로 죽임을 당해요? 계유정난이죠. 왕은 단종 때 계유정난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김종서 황보인. 자, 최영에 의해서 이인임 일파가 이거는 우왕 때 고려 우왕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탈락. 이인임은 권문세족이고 자,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됐다. 우왕 때네요. 그렇죠. 고려 말 우왕 때. 정도전 등이 요동정벌 계획을 추진했다. 정도전이 나왔잖아요. 요동정벌은 왠지 요걸 안 읽었으면 요동정벌 고려 말 때도 갈 수 있어. 그런데 정도전이 나왔으니까 조선 초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성산문 등이 왕의 보기를 꾀하려다가 처형됐다라는 거죠. 자, 성산문 등이 상왕이에요. 상왕. 상왕은 누구를 얘기해요? 지금 단종 보기 운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종 보기 운동은 언제예요? 세조 때 있었어요. 세조 때. 세조 때 있었고 지금 보면 단종 때잖아요. 이 문제에서 이후의 일이니까 단종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세조 때니까 단종 다음이 세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단종 보기운동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성을 전벌했던 건 세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 그래서 이후 상황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21번 문제입니다.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봅시다. 유자광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래기를 안 읽어도 되겠죠.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된 거죠. 연산군 때 첫 번째 사화, 무오사화죠. 자, 박원종 등이 모르겠다. 궐문 밖의 진군에서 대비에게 아래기를 지금 임금이 도리를 잃어서 임금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 도탄에 빠지고 종사는 위태롭습니다. 진성대군은 대소신민의 촉망을 받은 지 이미 오래이니 추대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감히 대비의 분부를 엽줍니다라고 되는데 우리가 왕을 끌어내리고 반정을 성공시키는 추대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는데 광해군까지는 너무 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성대군은 누굴 얘기하냐면 중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종 반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 이후에 중종 반정 이후에는 또 기묘사화 이런 게 있었겠지.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사화가 나왔으니까 사화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무갑, 기, 을사사화 이렇게 외웠잖아요. 무갑, 기, 을. 그렇지? 그럼 기묘사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갑자사화인데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어머니 사건이죠. 패비윤씨 사건. 그래서 갑자사화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인지 한번 풀어보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이거는 인조반정? 에이 탈락. 그렇죠? 너무 멀잖아요. 위훈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위훈삭제 김효사화잖아요. 이후 상황이지. 이 사이가 아니죠. 그렇죠? 틀렸고. 이인조 와 이거 너무 멀리 갔잖아. 이윈자의 나는 영조 때예요. 그렇죠. 영조 때. 그리고 소론 아직 소론은 등장하지도 않았고 붕당정치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사화 같은 거 사화가 뭐예요? 훈구와 살림의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론이라고 하면 살림이 계속 분화돼서 한참 뒤에 나오는 건데 자, 패비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김광필 등이 처형되었다. 갑자사화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갑기을이니까 갑자사화 들어가야죠. 연산군 때 갑자사화 4번이 정답이죠. 5번 희빈장씨 와 숙종 때잖아요.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황국이 발생했다. 숙종 때 기사황국이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니까 훨씬 이후 상황. 이건 굉장히 쉬웠는데 뭐가 어렵냐면 이게 어려울 거다라고 해서 3점 준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반정이 성공되고 진성대군이 누군지 모른다고 해도 여기에서 광해군 때 광해군 끌어내리고 인조반정을 하자라는 모의가 있었던 건 너무 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중종반정이 아닐까라고 추론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인조반정이다라고 해버리면 진짜 1번 이게 맞는 거예요? 인조반정?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김효사와 갑자사화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요건 안 들어가고 요건 안 그럼 벌써 답이 3개나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는 요렇게 이제 모른다고 했을 때 이게 뭔지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론해서 하려면 중종반정이라고 연산군 이후에 왕을 끌어내리고 올렸다라는 반정은 중종반정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추론하면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점이에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1점이다. 쉽겠죠? 자, 초량으로 외관 이전 결정. 오늘 왕이 두모포 외관에 초량 이전을 윤허했다. 두모포 외관은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새로 지은 외관으로 기유약조 광해군 때 기유약조죠. 그러면 지금 시기 광해군 때 경제 상황 찾아봅시다. 1번 금속화폐인 건원중보 이건 고려 때잖아요. 자, 솔빈부의 와 이게 지금 나오면 어떻게 발해잖아요. 담배, 고추 등 이거 만든 것 같은데 조선 후기잖아요. 그렇죠? 자, 당항성, 영암, 당항성의 무역항 신라잖아요. 자,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 고려. 그러니까 지금 조선 후기가 하나밖에 안 나왔죠. 3번이 정답. 이건 되게 쉽다라는 거죠. 이것만 딱 파악하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3번 문제 들어갑시다.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 비석이 나와 있는데 이 비석은 어디의 요청, 어느 나라의 요청으로 나성정벌에 참여했다. 러시아 정벌에 참여했다. 신유를 기르기 위한 신도비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느 나라의 요청이에요? 나선정벌, 효종 때 나선정벌이잖아요. 그렇죠? 효종 때 러시아 정벌 얘기가 지금 써 있는데 어느 나라의 요청을 얘기하고 있어요? 청나라가 얘기했잖아. 어이, 조선. 우리 러시아가 너무 커지니까 얘들 견제하기 위해서 니들 군대 좀 보내라고 조선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는 국가는 어디를 얘기해요? 청나라를 얘기합니다. 1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 효종 때 북벌을 추진하였다.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효종 때? 나는 얘들이 싫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맞죠. 2번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서 무역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왜 사신 접대? 일본의 사신을 접대하는 거고 조약 체결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는 구미 사절단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얘기예요. 공녀를 보내기 위해서 결혼도감 이거 원나라잖아요. 그렇죠? 몽골 애들 얘기예요. 원간섭기 때. 포로 송환을 위해서 회답 겸 세완사를 파견했다. 요거 일본이에요. 일본. 그렇죠?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그 외에 가서 이 포로를 교환했던
사절단이에요. 쇠환사. 원래는 이제 쇠환사라는 이름이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뭔가 국서를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파견을 했는데 겸 뭐 포로 교환도 해라라는 의미로 이제 보낸 거고. 자, 일본과 관련된 거죠. 우리 청나라와 관련된 것은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가 왕이 추진한 정책, 궁궐 속 역사 이야기. 뭐야, 모르겠다는. 자, 이것은 창덕궁 후원의 창덕궁 존 덕정 현판에 새겨져 있는 글인데요. 가가 지은 것으로 군주를 모두 나천에 비치는 달의 비용에서 국왕 중심의 전국 운영을 강조하는 왕권 강화인가? 그렇죠? 초계문 신제 누구예요? 정조죠. 정조. 그래서 정조에 대한 초계문 신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위부대. 와, 이거 정답 나왔네. 옳은 거니까 되게 쉽다. 이건 원래 1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정조 때 국왕 친위부대 장용영이에요. 1번이 정답이죠.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실시했다. 경기도에 한해서라고 나와줬으니까 광해군 때.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외편은 세종 때 달력.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회통을 편찬하였다. 정조 때는 대전 통편. 대전 회통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직전법을 제정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족권을 지급했던 왕권이 강해야만 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세조.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이 정조로서 정답이죠. 자, 우리가 25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밑줄 그은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1점이죠. 그럼 뭐 되게 쉬울 거예요. 자, 춘향선 등 한글 소설이 유행했던 이 시기. 소설책을 빌려주는 새 책가가 성행했고 저작거리에서 한글 소설 읽어주는 전기수. 소설 읽어주는 이야기꾼이잖아요. 조선 후기 때 상황이다라는 거죠. 원갑사지 10층 석탑. 조선 세조 때인데 조선 전기잖아요. 틀렸고. 인왕제색도 같은 진경산수화는 조선 후기 정선이니까 맞았다. 그렇죠? 주자소가 설치돼서 개미자가 태종 때죠. 갑인자는요, 세종. 자, 표면에 백토를 바른 분청사기가 유행했다.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신체 유전 고려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될 수 없고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조선 후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에서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쉬었다 갈게요.